네,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괄적으로 알아봤다면 저희 이 도시 공간 디자인 수업에서는 어쨌든 이 도시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뭐 맥락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사이트를 정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고 그 공간을 디벨롭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리서치 단계에서 중요한 게 그 도시의 맥락을 읽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간 디자인과 그 컨텍스트, 맥락이라는 거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이라는 거는 앞서 살펴봤듯이 인간이 항상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공간의 성격이나 어떤 정의가 규정되어질 수 있는데 사실 그 공간을 큰 도시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어떤 공간들이 있을까? 즉 도시 안에서의 우리가 스케일이 다른 여러 가지 공간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먼저 이거는 보시다시피 서울의 위성 사진인데 그 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서울에 보면은 아주 멀리서 바라보면 큰 강이 흐르고 있고 아주 많은 도시의 여러 가지 패브릭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기는 어디일까요? 서울에서 북촌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의 컨텍스트와 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아주 도시의 아주 오래된 패브릭들의 이런 기와집들이 얹혀져 있고 아주 경사가 심한 그런 공간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도시 관점에서의 공간인 건데, 이 북촌은 이렇듯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집들과 아주 평평하지 않은 그런 힐리한 그런 사이트의 환경을 보이고 있어요. 반대로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지금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도시의 패브릭과는 완전 다르게 보이는 격자형의 어떠한 큰 대로와 건물들이 쭉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강남역 사거리예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북촌의 그런 사이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도시 환경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 안에서는 그 사이트의 컨텍스트, 그 맥락이라는 것이 다양한 맥락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을 할 때 항상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된다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맥락, 즉 컨텍스트라는 말은 원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 컨이라는 게 이제 together 같다라는 의미와 텍스처 짜다라는 의미가 같이 이제 결합된 용어예요. 그래서 컨텍스트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설명드리면 이제 어떠한 하나의 원소의 배경에 해당되는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인 총체이고 그 사건이나 행위를 일으키는 환경들의 총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텍스처가 짜여져서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듯이 그러한 맥락이라는 것 자체는 공간 디자인의 어떤 배경이 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문화적으로 또는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또는 자연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들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하나로 구별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관계성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그 컨텍스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앞서 봤던 그 북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거기가 워낙 오래된 지역이고 그 오래된 지역들에 오래된 예전의 길들이 남아 있는 거고 길들이나 또는 그런 자연적인 형태가 남아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집들의 위치라든지 건물들의 위치들이 다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
도시에서 새롭게 개발된 어떤 새로운 도시 패브릭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격자형으로 짜져 있어서 그것들이 어떠한 주변의 오피스 건물이라든지 상업 건물들과 함께 총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그러한 사항을 예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듯 이 컨텍스트라는 것은 특정한 이제 사이트를 정하실 때 그 주변의 어떠한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어떤 큰 총체적인 환경적 총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럼 이 컨텍스트가 공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이제 당연히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앞서 또 말씀드렸듯이 환경적인 어떤 맥락 조건, 뭐 길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 녹지는 어디에 있는지, 빛이 잘 들어올 수 있는 뭐 탁 트여진 공간인 건지, 아니면 여기가 평평한 대지인지, 아니면 정말 힐사이드라서 뭔가 레벨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물적인 환경 조건, 그런 주변 환경도 당연히 공간을 디자인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역사적이거나 정신적인 내용,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변의 어떤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경험하는 그런 행태들 또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그 공간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지식 등 그러한 추상적인 어떤 사회나 문화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공간을 디자인할 때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 디자인을 할 때는 이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대지의 맥락 관계도 있지만 이런 사회문화적인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간 디자인들이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얘기를 했던 뭐 말들을 워딩을 따오자면 이제 대지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은유적인 대응에서부터 그 주변의 시각적인 조화를 위해서 뭐 색이나 재료의 사용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이게 어떠한 곳이었는지 그러한 전통에 대한 유추 그리고 대지 내 동성의 흐름 또는 이 장소가 어떠한 공간이었었는지 그러한 기억 공동체의 어떤 연속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 이다라고 보자라는 말이 있고 또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 고려된 어떤 인공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자연적인 요소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과거의 경험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거는 되게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든 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을 할 그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간이 위치한 특정한 사이트의 주변의 모든 맥락을 고려한 그런 총체적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적으로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도 고려하실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갖거나 아니면 특정한 것을 뭐 더 강조하고 싶다든지 그런 또 특정한 행위를 예전에도 원래 이 공간은 사람들의 이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행태를 유발시켜서 주변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 리액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을 정리를 하려면 그래서 주변 환경에 또는 주변 컨텍스트에 뭐가 있는지 주변에 진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돼 있고 도시 그 전체적인 뭐 인프라스트럭처나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뭐 환경들 이런 거에
총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집중하고 싶은 또는 어떤 단서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힐만이 얘기했는데 Art는 a form of self-expression with absolutely no responsibility to anyone or anything. 예술은 자신의 표현이죠. 어떠한 것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신의 표현이지만 Architecture can be a piece of art, but it must be responsible to people and its context. 건축은 이게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것의 컨텍스트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 디자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냥 예술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의 이 공간 자체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 내에서 작용을 하게 될 테고, 그게 또 도시 공간 안에서 하나의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작용을 하려면 주변의 컨텍스트와 사용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마음에 담으시고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컨텍스트에 반응해서 어떻게 새로운 공간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씩 그런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나 단서 같은 거를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